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을 말하자면 역시 빠르게 퍼지던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의 존재가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은 90년대 중후반쯤으로 기억이 되고는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또 PC방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온라인 게임 등의 인기가 올라간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해외 역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듯한데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어디서든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는 시대가 됐지만 당시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인터넷 자체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9년 한 회사가 이런 컴퓨터를 내놨습니다. 넷플라이언스란 회사가 내놓은 이 컴퓨터의 이름은 아이오프너. 제품의 이름 자체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는데요. 흔히 인터넷, IT 등의 제품 등에 자주 붙는 I를 사용해서 인터넷과 연관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했고 또 눈을 뜻하는 단어인 I와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아이오프너, 즉 눈을 번쩍 뜨게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것에 눈을 뜨게 해줬냐고 한다면 회사는 이 제품을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쉽게 말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에 눈을 뜨게 해준다는 포부였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너무나 저렴했는데요. 넷플라이언스가 아이오프너의 장점으로 초기에 내세운 것 중 하나는 $100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9.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말하자면 영상의 제목대로 99,000원에 컴퓨터를 판다는 마케팅이었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에는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 컴퓨터는 아니었던 점이 그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오프너는 오로지 인터넷 서핑만을 위한 장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인 문서 작성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안 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 뉴스 보기, 인터넷 쇼핑 등 오직 인터넷만 할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인터넷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 시기엔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넷머신이라 불리는 제품의 광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넷머신 제품의 이름 아래에 언컴퓨터란 이름이 작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지만 컴퓨터가 아닌 것이란 뜻에서 붙인 이름 같은데 이 제품 역시도 겉만 봐선 생긴 모양은 컴퓨터였지만 오직 인터넷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통칭해서 인터넷 어플라이언스라고 한다네요. 영상 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컴퓨터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서 쓸까 싶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더 나왔던 걸 보면 아이오프너 본사의 생각은 그 당시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비슷한 시기 해외에서 쓸만한 컴퓨터 한 대 가격은 검색 결과 평균적으로 $1,000 내지 $2,0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가격이면 비싼 편이었을 텐데 인터넷 좀 해보겠다고 큰 돈을 들이기도 그렇고 그러자니 그 인터넷이란 게 그다지 좋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내놓은 아이오프너의 목적은 인터넷을 하고는 싶은데 비싼 컴퓨터를 구입하기엔 부담되는 사람들, 그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모션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한번 즐겨보란 목적으로 내놨던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특별 가격이지만 그래도 제품 제작비가 $99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를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점 역시도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본사 넷플라이언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 아이오프너는 사실 미끼 상품에 가까웠는데요. 이 제품은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오직 본사가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만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본사 넷플라이언스가 묶어 팔던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오프너를 구매했다고 해도 인터넷 요금제까지 따로 본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품이었던 것이죠. 넷플라이언스가 이런 점에선 꽤 집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통신 판매나 특정 매장에서만 이 제품을 판매했기에 고객들의 집까지 장비를 배달해주는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프너를 구매한 고객들 중에 요금제가 만료된 고객들의 집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 요금제를 사용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문을 가장한 사실상의 독촉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당시 본사가 제공하던 이 요금제의 가격은 월 21달러. 물론 지금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해당 시기의 인터넷 환경이나 속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거라곤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99달러의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인터넷 요금제까지 끼워서 팔던 상품인 것인데요. 물론 고객들에게 미리 설명은 하고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오프너의 기능 중에는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버튼 하나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본사 넷플라이언스는 피자 체인점 하나와 계약을 맺어서 키보드에 있는 피자 키를 누르기만 하면 고객의 집에 피자를 배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초기에는 생각보다 꽤 가입을 했던 듯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이오프너의 발매 이후에 약 1만 4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하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전망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품고 있던 이 밝은 전망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살던 엔지니어 켄 세글러는 컴퓨터, 게임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 매니아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렀던 어느 매장에서 아이오프너를 보게 되고 겨우 99달러에 컴퓨터를 판매한단 말에 흥미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아이오프너를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99달러에 한 대 산다고 해도 이 가격이면 그다지 손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세글러 역시도 제품 주문 후 이 아이오프너가 다른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세글러는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 매니아, 혼자서 수리도 하고 개조도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굳이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고도 이 아이오프너를 어떻게든 사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리하다가 결국 이걸 뜯어서 한번 개조해보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오프너의 본체를 개방한 그는 의외로 몇 가지만 손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의 케이블과 장치를 직접 개조했고 본사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따로 구해서 연결해주면 멀쩡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세글러는 자신이 발견한 이 방법을 어느 사이트에 공유했는데 그가 공유한 이 방법은 금방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용자들 중에 컴퓨터를 좀 만져볼 줄 알던 사람들 역시 세글러의 방법대로 아이오프너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오프너를 개조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피해서 아예 일반 컴퓨터처럼 쓴다는 사실은 곧 본사 넷플라이언스의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본사에서는 처음엔 그저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컴퓨터 괴짜들의 행동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개조가 쉽다고는 해도 그런 걸 해봤던 사람들에 한해서이고 그런 개조가 많아봤자 얼마 안 될 것이란 예측에서였습니다. 크게 봤을 땐 전체 매출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에 오히려 이런 관심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조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분명 아이오프너의 판매량은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춰 올라야 할 인터넷 가입자는 늘어나지 않거나 반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알아봤더니 본사의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입니다. 본사의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컴퓨터 괴짜는 아니었지만 컴퓨터 개조에 성공한 컴퓨터 괴짜들이 돈을 받고서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도 개조를 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직접 아이오프너를 여러 대 사서 개조한 다음 좀 더 웃돈을 받고 중고 매장에 내놓기도 했던 것인데요. 특히 개조 방법을 처음 알렸던 켄 세글러는 아이오프너와 하드디스크를 따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직접 만든 아이오프너 전용 케이블까지 판매했는데 주문량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세글러 본인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솔직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어차피 한 대 사봤자 99달러, 99,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데다가 이걸 개조하는 수고비를 얹어준다고 해도 실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돈이 들어갔기에 그야말로 오히려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조사한 결과 자기가 직접 개조한 아이오프너를 250달러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광고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컴퓨터 괴짜들이 직접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아이오프너를 일반 컴퓨터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 1000달러가량의 사양을 가진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글에 올라온 대로 250달러에 사더라도 1000달러짜리 컴퓨터를 75%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평하던 본사는 다급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요. 본사가 공개한 이 제품의 생산 비용은 약 499달러
$99. 이걸 $99에 파는 대신 인터넷 요금제를 노린 상품이었기에 물건이 많이 팔려도 인터넷 가입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연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사는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99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그 2배 정도인 $199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이 점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사람들은 개조 방법이 알려지니까 가격을 올렸다라고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원래 프로모션 기간에만 $99에 판매했을 뿐 그 기간이 끝나면 이 가격에 팔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아이오프너의 내부 장비들만 따로 떼어내서 이걸 자동차에 장착하는 오디오 장비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자동차용 오디오를 따로 장착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이건 겨우 $199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물건의 판매량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니 본사 입장에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는 아이오프너 자체를 손보기로 결정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제품 생산 라인을 잠시 중지시키고 내부 장치를 새로 개조해서 출시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들은 내부의 몇 가지를 다시 정비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구매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을 자기가 직접 추가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개발자 전용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미 벌어진 적자를 메꿀 수는 없었기에 넷플라이언스 본사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이 대책이 조금 황당한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문 고객들에게 새로운 조항을 제시했는데 바로 아이오프너를 주문하는 즉시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되며 90일 동안 무조건 이 요금제를 써야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요금제를 해지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해지 수수료가 무려 $499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오프너를 주문할 수 없거나 혹은 주문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오프너를 개조용으로 사는 사람들을 노리고 해지 수수료를 통해 본전을 뽑겠다는 얘기였는데요. 문제는 아이오프너를 어떻게든 개조하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정상적인 구매를 원하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그냥 아이오프너를 쓰려던 사람들의 항의를 받게 됩니다.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 쓸 일이 없으면 해지를 하고 싶을 텐데 조항에 따르면 무조건 90일 동안 돈을 내고 쓰든지 아니면 수수료 $499를 물어줘야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오프너 주문이 취소가 되니 결국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소송 및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001년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넷플라이언스 본사에 이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00,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넷플라이언스는 $100,000 정도의 벌금을 물어냈지만 사실 실제로 입은 손해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99에 판매하던 기간에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가격을 좀 더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였으며 수많은 제품이 판매된 뒤였기 때문인데요. 넷플라이언스는 이후 새롭게 생산된 아이오프너의 가격을 제작비와 비슷한 $400까지 올려 판매했지만 판매량은 당연히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2002년 1월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제가 볼 때 아이오프너의 실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모델, 두 번째는 문제 제거의 실패인데요. 첫째로 이들의 사업 모델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생산 비용이 $499나 되는 물건을 만들고선 그 비용을 수거할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윤을 내려면 무조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엔 장비를 $99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았으니 달마다 결제되는 인터넷 요금제만으로 이득을 내려고 한다면 1인당 정말 오랜 시간 인터넷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객이 무조건 오랫동안 그걸 유지해줄 보장도 없고 그 전에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고객들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선 잊은 듯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인식 후 그 해결이 너무 늦었단 점인데요. 이들은 처음에 아이오프너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에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홍보의 수단이 될 것이란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파는 제품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뜻은 결국 또 다른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그러면 회사의 인터넷 요금제로 이윤내기란 사업 구조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네요. 처음에 넷플라이언스가 내세운 목적은 꽤 명확했습니다.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래서 보시면 메뉴 아이콘도 꽤 큼지막하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피자 주문 버튼도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게 만든 점은 평론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던 또 다른 사실 중 하나는 아마 괴짜들을 얕보면 안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체를 아예 열어서 그걸 개조해버리고 나아가서 차량 오디오 장비로까지 써버리는 등 대체 본사의 그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해프닝 같기도 했던 $99짜리 컴퓨터 아이오프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